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와 장문 제 11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글쓰기에 이제 우리가 그 13강에서는 아니 그 12강에서는 긍정적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11강에 대해서는 그러한 글쓰기의 전반적인 그 사전적 글쓰기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써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써지는 내용들이 아니고 굉장히 운동과 같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긍정적인 언어를 좀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11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12강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련된 희망적 글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이제 1부, 2부는 실은 이제 3부에 우리가 지금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이 6주의 글쓰기를 위한 하나의 사전적인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바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1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외상이나 감정적 격변에 대해서 왜 글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글쓰기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본적 기초적인 그 측면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11강에서는 글쓰기 실험, 그래서 이제 5, 6, 7, 8, 9, 10 이 부분에서는 약간 그 뒷부분하고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뒤에 있는 글쓰기를 위한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오지 않았었던 것들은 우리가 주가 짧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글을 좀 써보는 측면에서 앞과 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글쓰기 실험의 내용들을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뒤에 있는 글쓰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의 장벽을 깨는 글쓰기, 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기라는 그런 챕터 5장, 6장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요. 예, 잠깐요. 예,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주석을 볼게요. 그 감정적인 사건에 대한 글을 쓰기로 계획했지만 여러분들 쓰시다 보면은 빈 컴퓨터 화면에 내지는 글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냥 응시만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또 글쓰기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나만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주제만 던겨졌는데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은 하나의 정상적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또 자신이 쓰는 모든 것이 또는 뭐 또 잘못된 쓴 것이 아닌가, 또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또 어리석게 또 쓰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또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리어 그 벽에 부딪히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하고 있다 하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벽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인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털어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쏟아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있는 고집센 검열관의 목소리가 예술적이거나 완벽하게 써야 한다고 끈질기게 그들에게 요구한다. 잘 써야 된다. 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내지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순간에 자기 비판력 때문에 그를 털어놓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열관은 아마도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또는 부모, 당신이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 표현적 글쓰기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안 좋은 부분과 결함이 있더라도 그 검열관을 해고하고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 그것이 이 털어놓기의 이 표현적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털어놓어도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그 검열관을 잠시 미뤄두고 마음껏 어떤 주제에 대해서 털어놓을 때 실은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나만 볼 수 있는 그 누구도 보지 않고 물론 이제 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한테도 이제 보내긴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제가 이제 그 준 매뉴얼에 근거해서 그러한 글쓰기를 여러분만 보도록 그런 글쓰기를 해낼 때에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또는 어떤 그 인격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의식에 지금 쓰고 있는 흐름이 의식의 흐름 글쓰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쓰는 글쓰기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틀이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생각하고 쓰는 거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글쓰기는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글쓰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식의 흐름의 글쓰기라고 지금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왜 중요한지 한번 여기 저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글쓰기 기법 중 하나는 의식의 흐름의 글쓰기다. 의식의 흐름의 글쓰기. 이 글쓰기 기법은 생각과 느낌이 떠오를 때 그저 그것들을 종이 위에 그대로 써 내려가면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입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규칙은 쉬지 말고 계속 써야 된다는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20분간 쓴다고 그러면 쉬지 말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글을 전개해 가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검열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시도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글쓰기 할 때 늘 강조했었던 것이 딱 떠오르는 순간 20분간 무엇이든 써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그저 단순히 글을 시작하고 일기장이나 컴퓨터, 핸드폰, 낱장으로 빼서 쓸 수 있는 파일 형태의 노트 어디에서 줬다. 또 10분 동안 2페이지 정도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의식의 흐름의 기법으로 글을 써보자. 글을 쓰는 동안 그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따라가면 된다. 그냥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고 듣고 냄새 맡거나 인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글로 써보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글이 생각의 흐름을 단순히 따라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 이것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을 이걸 털어놓을 때 심리적인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자라든지 문법,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걱정을 버리고 틀려도 괜찮아요. 문장이 틀려도 좋고 주어가 없이 있어도 좋고 좋은데 그걸 계속해서 떠오르는 대로 그걸 글쓰기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쓰기는 오직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고 쓰고 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내용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글쓰기 내용을 끝마치지만 제가 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날 때 글을 쓸 때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의식적 글쓰기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인 윌리엄 제임스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인데요. 처음으로 의식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탐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는 각자의 의식의 흐름은 자기 자신에 관한 많은 것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주는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글로 표현해 놓으면 표현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살펴보면 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정보를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써내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모든 생각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고 당신이 글로 쓰는 모든 생각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봐서는 굉장히 잡다하고 쓸모없고 도덕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은 나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글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글쓰기가 된다 하는 것이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현지화 생각들은 현지하게 굉장히 연속적이다. 그 생각을 쭉 연구해 보니까 연속적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물의 흐름처럼 생각 1은 생각 2와 연관이 되어 있고 생각 2는 생각 3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생각 3은 생각 1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은. 얼핏 생각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듯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써놓는 글을 살펴보고 생각의 변화를 찾아보자. 왜 그 생각이 다음 생각으로 연결되었을까? 우리가 봐서는 막 잡다하게 이 생각 저 생각해서 막 오고 간 것 같지만 막 털어놓기 의식의 흐름대로 막 털어놓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 했던 것과 제일 나중에 것과 나중에 본다 보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탐색, 자기 성숙의 탐색을 할 때 막 의식의 흐름대로 글쓰기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다. 예. 우리는 막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막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의식은 그 순간에 딱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보이는 것, 소리, 시장기, 지난 밤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모두 다 탐지하고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어진 순간에는 이 모든 생각들과 개념들을 오직 하나만을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는 딱 하나만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뿐만 아니라 무엇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어떤 차원에서 마음은 생각의 흐름이 가는 곳을 택한다. 글을 쓸 때 의식적으로 어떤 주제를 회피하지 않는가. 보통 때는 가지 않을 방향으로 슬며시 생각의 방향을 옮기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슬며시 다른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의 흐름 글쓰기라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식의 흐름 글쓰기다. 자, 주제가 있는 의식의 흐름 글쓰기. 그러면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데 장애를 느낀다면 우리가 이제 글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는데 잘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이 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주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글을 쓸 수도 있다. 이 주제는 특정한 감정적인 문제, 따분한 업무상의 보고서이거나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원고일 수 있다. 만약 어떤 것에 대한 글을 쓰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번 글쓰기 연습은 지나가도 좋다. 그러나 도저히 운조차 되지 못하는 특정한 화제거리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글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글쓰기 주제에 대한 글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운조차 떼어들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돌려온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주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요. 다음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유도 문장,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유도 문장을 사용해 보자. 나는 뭐뭐에 대해 쓰지 못한 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 나는 왜 이거에 대해 글을 쓰지 못할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어떤 거에 대해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어떤 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주제를 생각하면 아무 관계없는 다른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중 하나는 뭐뭇이다. 그러니까 이걸 쓰려고 그러는데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하, 이것도 자기에게 뭔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언제인가 글쓰기가 장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비슷한가? 내 내면에 무엇이 내가 이 글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글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쓰지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 왜 그 글을 쓰지 못할까? 그것이 나한테 뭔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 글쓰기 이 저자는 의미 있게 좀 받아봐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연구는 여기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문제점과 그것과 연관된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일단 우리의 글쓰기를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내가 화가 났다든지 자존감이 상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그것에 내가 글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줄 때 그럴 때 그 감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털어놓기를 막 하다 보면 털어놓고 나서 마음이 홀가분하잖아요. 기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 같은 경우도 털어놓기와 관련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분노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털어놓고 나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글쓰기도 조금 더 효과적이 글쓰기도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으면서 어떤 이름을 붙여놓을 때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제 있는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때때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물을 붓는 작업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 그 주제에 대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글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쓰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왜 글을 쓰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한 생각들이 펌프물처럼 따라 올라와 넘쳐 흐르기도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글을 쓰지 못하면 내가 왜 이 글을 쓰지 못할까 하고 글을 쓰다 보면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그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쓰지 못할 때는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지 못할까 하고 글을 먼저 써보고 쓴다고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글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생각을 따라가면 된다. 의식의 흐름이 두서없이 곁길로 나간다면 그 글이 업무상에 보고 있을 경우 나중에 언제라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글쓰기, 그러니까 글쓰기 의식적으로 하더라는데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쓰지 그 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내가 왜 그 글을 쓰지 못할까 하고 이야기 그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보다 보면은 그 글을 따르다 보면은 그 주제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그 글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라든지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붙여서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치료적인 효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자동 글쓰기. 반자동 글쓰기라는데 이건 약간 조금 이 독특한 글쓰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오늘 여기 이제 11강에서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참조만 하시고 이런 글쓰기 있다 측면만 하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써보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뭐 써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기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그런 기회가 될 때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불가사의한 세계에 관심이 있다면 자동 글쓰기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반자동 글쓰기는 수동적인 최면과 같은 정신 상태에서 동시에 글쓰기 가능하다는 생각이 근거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손이 자동으로 쓰기를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런 자동 글쓰기는 종종 유령, 천사, 악마, 외계인 또는 다른 초자연적 현상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심리학을 연구하는 세대는 무언가에 흘려 있는 느낌이 단순히 환상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그 영이 임해 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써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손이 가는 대로 막 쓰는 거. 그런 어떤 그런 글쓰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자기 자신한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준다. 이것도 한번 써보라 하고 권장을 하는데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막 미신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무의식적으로 내가 막 손이 가는 대로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한테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글을 써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동 글쓰기 현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을 마음속 자동 센서, 즉 검열을 끄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어떤 것이 당신을 괴롭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자동 글쓰기가 유용할 수 있다. 어떤 것이 괴롭히고 또 무엇이 막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것을 자동 글쓰기라고 부르지 말자. 대신에 반자동 글쓰기라고 어떨까? 왜냐하면 검열관을 피해서 좀 글을 써보자는 의미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당신이 외계인에게 유괴되었거나 악령의 홀림을 확고히 믿거나 외계의 힘이 당신의 정신을 조종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글쓰기 연습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손이 쓰는 가는 대로 막 해보라. 그러면 그거에서 나중에 심리적으로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써보라는 건데 어떻게 좀 써보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한번 제가 보니까요. 자, 반자동 글쓰기는 컴퓨터로 써도 좋고 손으로 써도 좋다. 유일한 규칙은 당신이 쓰고 있는 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모니터를 꺼놓으면 된다. 필기를 할 경우 옷이나 수건으로 필기 중인 손과 종이를 덮어버린다. 눈을 감거나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있다. 쓰기 전에 마음을 맑게 하고 당신의 호흡, 감정,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반자동 글쓰기는 그냥 그 만약 그 컴퓨터 화면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을 안 보고 막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오타가 있어도 괜찮고 막 관계 없다는 거죠. 만약 내가 직접적으로 글을 쓴다 그러면 내가 글을 보지 않고 오타나 관계없이 막 20분간 써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오타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써보면 나중에 우리의 그 의식은요 굉장히 비판적 자아가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걸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뭔가를 자신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쓰기 때문에 스님 글쓰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마음속 깊은 것을 해보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써본다, 끊어놓고 써본다든지 내지는
내지는 그 글쓰기 내용들을 자기 보지 않고 써본다든지 한 10분 정도를 막 써본다든지 한다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내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보지 않고 내 손이 가는 대로 명하는 대로 많이 쓰다 보면 심리적으로 자기한테 굉장히 유용한 어떤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써보면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주의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글쓰기를 시작하자. 당신이 쓰고 있는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도록 하자. 만약 타이핑 중이라면 틀림없이 오타가 날 것이고 손으로 쓰고 있는 종이라면 종이라면 줄에 맞추지 않고 맞추지 당연히 않겠죠. 그 신경 들어갔고 그런 당연히 글쓰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연속해서 10분 동안 글쓰기를 시도해 보자. 글쓰기가 끝나면 쓴 글을 읽어본다. 때로는 단어와 문자가 뒤범벅이 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검열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의식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 글이 잘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자판을 꺼놓고 글쓰기를 내본다든지 자판을 보지 않고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쓸 경우에는 막 보지 않고 막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 자, 이 전략에 그 어떠한 마술적 힘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있고 이것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주제를 드러내는 한 방법이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반자동 글쓰기가 약간 꿈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반자동 글쓰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꿈속에서처럼 힐끗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 글쓰기도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장벽을 쓰는 글쓰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음에 쓰는 글쓰기가 의식의 아까 의식이나 주제 의식의 흐름의 글쓰기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글을 쓰고 그러면 글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의식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왜 그것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 쓰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반자동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감한 주제 같은 경우나 뭔가 꺼려지는 주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컴퓨터에 치더라도 컴퓨터의 화면을 꺼놓고 막 글을 써본다든지 내가 그냥 쓸 때는 그냥 가려놓고 쓴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검열관의 비판적 자아를 속에 검열관을 피해서 내가 진짜 뭔가 나에게 중요한 의미의 글쓰기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제 자체가 이제 마음의 장벽을 끄는 글쓰기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쉼 없이 내가 의식을 따라간 글쓰기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글쓰기다.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1장에는 이렇게 11강에서는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고 또 12강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